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라고 그러면 이제 도전할 과제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원래는 현장 수업일 때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5분 내에 완성을 하는 시험을 본다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의 연습 삼아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래요. 바로 이제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여러분들 뭐 애국심을 고취시키자는 차원은 아니고, 뭘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태극기라는 것 자체가 2차원 명령어를 갖다가 다각적으로 또 능숙하게 활용해야지만 또 그릴 수 있는 굉장히 또 이게 굉장히 좋은 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려보라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비례가 다 있어요. 선으로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원도 있죠. 원도 있고 아크도 있죠. 또 아크. 그렇죠? 대각선도 있죠. 그리고 좌우 상하 대칭이죠. 그리고 뭐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배웠던 것들 지금 다 그대로 반복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선들도 어떻게 돼요? 선들이 같은 간격을 두고 계속 반복되고 있죠. 뭡니까? 옵셋이죠.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운 것들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좋은 연습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비례를 알아야 되는데요. 비례. 그 비례라는 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태극기의 각 부분의 서로 간의 크기 관계예요. 크기 관계. 다 비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를 기준으로 1이라고 할 때요. 전체 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분의 3, 1.5예요. 그리고 가운데 원 같은 경우, 태극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궤도 여러분 대충 찍찍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돼요? 궤의 너비는 4분의 1. 그 다음에 하나하나는 24분의 1. 두께는. 그 다음에 간격은 또 48분의 1. 그리고 끊어지는 길이 요 폭도 48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린다고 할 때 이것들이 쉽지가 않다.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또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가운데 원하고 궤들 가운데 사이에는 또 8분의 1 관계가 있다는 거. 이런 비례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켜야 됩니다. 굉장히 골치 아프죠.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0 높이로 그리고 싶다. 여기가 150인 건 알겠는데 그럼 8분의 100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 계산기 두들겨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것들은 뭐냐? 만약 100만큼 높이로 여러분들이 태극기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궤의 두께는 24분의 100이잖아요. 계산기 두들길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 정도는요 그냥 입력해도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두께를 여러분들이 입력한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계산기 두들 필요 없이 100 나누기 24를 그냥 입력하면 되더란 얘기야. 그렇죠? 뭐 4.xx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100 나누기 24 요식 그대로 100 나누기 24 이걸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입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훨씬 쉬워졌죠. 훨씬. 그러고 나면 어려운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요 궤 같은 경우도요 그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자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서로 다른 스타일로 그릴 수 있어요. 원을 일단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럼 자 요 궤는 이 태극은 어떻게 그리느냐. 태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먼저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원이 두 개가 이렇게 팔자처럼 모양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절반만큼이 사라지고 요게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죠. 아크를 써서 바로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원을 두 개를 그린 다음에 절반만큼을 트림해내는 방법도 가능하겠다. 그 외에도 뭐가 가능할까요? 하는 사람에 따라서 수십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궤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선 하나를 먼저 그린 다음에요. 어떻게 돼? 옵셋을 계속 해나가면 되겠지? 24분의 1만큼 옵셋하고 48분의 1만큼 옵셋하고 옵셋을 이렇게 간격을 따로따로 두면서 반복을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방법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옵셋을 한 다음에 필요 없는 선들은 트림을 해서 다 날려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면 궤에 해당하는 선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자, 요 선을 처음 하나 그리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대각선하고 직각이에요. 대각선하고. 그럼 대각선하고 직각의 선은 어떻게 만들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오스냅에서 중간에 들어가서 설정을 다시 보면 자
PER 아마 perpendicular 영어로 perpendicular를 얘기하는 거겠죠. 5스냅 기능 중에 추직선을 내리게 하는 그런 어떤 옵션이 하나 있어요. 그걸 이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대각선을 여러분들이 하나 90도 회전해 버려도 돼요. 로테이트를 써서. 뭐 하나하나 따로 설명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무궁무진하게 서로 다른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 저는 그냥 이런 길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한번 여러분들의 각자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한번 그려보라. 그리고 시험은 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되도록이면 5분 내에 또 더 빨리 가능한 사람들 한번 3분 내에 이걸 완성하는 훈련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자, 과제는 아니에요. 시험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뒤에 요것들을 작업하는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니까 그거를 여러분 흉내내도 좋고, 하다가 막히면 거기에 있는 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도 좋고 참고해도 좋고 그렇습니다.